예, 안녕하세요. 민먼입니다. 오늘 7월 16일자 뜨끈뜨끈한 증시 업데이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장 오늘 재밌었습니다. 파월을 해임시키겠다 말겠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장을 흔들어 놓았는데요. 오늘 재밌는 주식 하나 있습니다. 1불짜리 주식인데요. 이게 또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어텐션을 많이 받은 중소형주입니다. 50센트에서 82불까지 간다. 이게 말이 되냐? 지금 레딧이라든지 미국 블로그에서 엄청난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오픈도어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 1빌리언 정도 되고요. 거래액도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사는 사람들은 다 리테일 주주들인 것 같은데 주요 주주들이 이제 ETF, 뱅가드 그리고 실레브랄 저도 처음 들어보는 헤지펀드인데 여기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투자 포인트 몇 가지 있습니다. 기관 투자들이 다 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행동주의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펀드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 자체가 약간 턴어라운드 모멘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그 미국 부동산이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업황 회복되면서 기업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어서 트럼프가 이제 파월을 해임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굉장한 의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이 지금 안 좋은 이유는 계속 금리가 낮다가 갑자기 이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좀 괜찮아지면 회사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게 워낙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다 보니까 미국 기관들에서도 이제 공매도를 많이 친 회사이고, 그렇다 보니 이제 공매도 그 밸런스 자체가 한 20%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통 주식 20% 정도 되면 상당히 큰 건데 그런 밈 주식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2의 카바나가 아니냐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오픈도어는 뭐 하는 회사일까요? 오픈도어는 주거용 부동산 거래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그냥 연결만 해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 사이언스 및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멋있죠. 얼마나 이게 하이텍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좀 특이한 부분은 이제 그냥 양 파티를 양 그 거래자들을 연결시켜주는 기업이 아니라 직접 매수합니다. 현금을 주고 직접 매수합니다. 카바나도 그래요. 제가 여기 미국에서 차를 팔 때 딜러십에 가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카바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니까 자기네들이 페이퍼워크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차만 픽업해 가더라고요. 그리고 차 픽업해 가면서 걔네들이 처음에 제시한 체크를 줘요. 현금을 주고 차를 사가더라고요. 당연히 딜러십이라든지 아니면은 직거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받겠지만 이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집도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할 거다. 그리고 그 비싼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브로커 피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실적이 계속 안 좋았습니다. 부동산 업체들 자체가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최근에 힘들었었는데요. 이게 업황이 당연히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이 플랫폼을 만드는데 워낙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은 이게 5년 차트인데 상장을 20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5불까지 갔다가 계속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데는 아니에요. 사실 매출액도 진로라든지 이런 데보다 훨씬 높고, 훨씬은 아니지만 좀 높은 편이고, 진로도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가 이때 좀 많이 안 좋았다가 좀 이제 스테이블한 그런 느낌이고요. 오픈도어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차트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6months 차트, 이게 year to date인데 계속 안 좋았다가 이제 50센트에서 갑자기 반등을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텐데
오늘도 43 올라서 1불 50 정도에 끝났습니다. 1불 50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1분기 매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전년 동기에서 매출이 한 2%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아직 손실이 나고 있는 상태고요. 뭐 주택 판매량이 줄기도 했고, 그리고 보유 재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자기네들이 사놨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자기네들이 사놨던 부동산을 다시 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재고가 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당연히 턴어라운드가 시작되면서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은 당연히 이제 기업 가치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운영비를 줄이고 있어요. 지금 현금 밸런스는 뭐 괜찮게 있는 편이고요. 이제 부채 이자만 서비스를 잘 할 수 있으면은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턴어라운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도 SL라이트 비즈니스 모델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에이전트들을 확 줄이고 제가 알기로 한 70명 정도 최근에 자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자산을 줄이고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 중에서 좀 잘 나가는 친구들과 파트너십을 계약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에이전트들이 다양한 판매 옵션을 한 다음에 이제 오픈도어 테크놀로지가 현금 구매를 하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뭐 수수료를 띄워주거나 그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이제 SL라이트 비즈니스로 가기 때문에 이제 리스팅 커미션을 받을 거예요. 리스팅 커미션 자체는 이제 자기네들이 집을 샀다가 파는 그런 수익이 아니라 그냥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는데 이제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마진이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턴어라운드 2분기 가이던스는 이제 매출은 1분기하고 좀 비슷한데 전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더 오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EBITDA 흑자를 전환한다고 이렇게 가이던스를 잡았습니다. 아마 이제 이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이제 쇼텀 가이던스를 준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만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이게 1불 넘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몇 주 전만 해도 나스닥에서 상패 위험이 있다. 그래서 1불 이제 이상으로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며칠간 이렇게 급등을 하는 바람에 이 위기는 모면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 급등한 이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은 43% 올랐고요. 그리고 최근에 102% 한 달 만에 168%가 상승했습니다. 52주 저점에서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앞으로도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요인을 통해서 펀더멘탈도 약간 턴어라운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랠리 요인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EMJ 캐피탈 창립자 에릭 잭슨이라는 사람이 여기 액티비스트로 들어와서 좀 뭐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이게 82불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주주 명단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아마 뭐 다 좀 사놓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분이 뭐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좀 대단한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엄청 유명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이 뭐 예전 뉴스인데 1월 달에 엔비디아를 팔고 엔비디아보다 알리바바가 더 AI 쪽에서는 괜찮은 플레이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얼마나 믿을 만한지. 하지만 저도 뭐 칼바나라는 주식을 좀 봤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랜디안 캐피탈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이제 금리 인하를 만약에 저희가 하면은 아마 이 주식이 워낙 작다 보니까 약간 중소형주 하는 데서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기업 펀더멘털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있지 않나, 업황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부동산 마켓 취향이 바닥에 가깝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만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락인 어펙트가 있거든요. 락인 어펙트라는 게 저금리 때 샀던 사람들이 집을 안 파는 거죠. 저도 이해가 가요. 뭐 1~2%의 그 락인을 해놨는데 뭐하러 제가 지금 그거를 포기하고 나중에 또 사면은 지금 뭐 6~7%의 지금 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업황 회복에 대해서 아까 전에 뭐 트럼프 파월 의장 말씀드렸었죠. 지금 30년 고정 모기지가 한 6.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구매 여력이 조금 제한되고 있고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이번 해 금리 인하가 되면 이제 부동산은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적인 이제 수급, 유동성 쇼크가 좀 있었어요. 이게 지금 하루 거래량이 굉장히 늘었어요. 시총의 한 20% 정도 달했는데 지금 여기 껴 있는 공매도 그 비중이 20%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 숏 스퀴즈라 그래요. 이숏 스퀴즈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제 갑자기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리테일이라는 기관들이 갑자기 붙으면서 이 공매도 친 기관들은 이제 다시 빨리 사야 되는데 가격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리테일들이 그냥 사는 수요와 그리고 그냥 롱으로 사는 수요와 그리고 공매도를 커버하기 위해서 다시 되사는 그런 수요와 맞물려서 굉장히 좀 강한 수요세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기관 매매 흔적이 없다고 하네요. 뭐 로빈후드, 이트레이드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투기 가치가 있을까? 저는 이건 약간 저 트레이딩, 뭐 투기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투기 종목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올라간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제가 이제 한 5가지 정도를 보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좋냐, 성장을 하고 있냐, 마진이 좋냐 이런 걸 좀 따집니다. 그래서 어저께 커버한 그 비트 디지털 이라는 회사 BTBT도 요즘 이더리움 이렇게 막 사는 기업들은 많은데 그 언더라인 비즈니스가 어떤 거냐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식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도 갖고 있고 원래 비트코인 채굴하다가 이제 AI 그 데이터 센터 쪽을 이제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뭐 수익 그 레비뉴도 있고 그리고 이게 그런 비즈니스들이 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회사인데 이더리움 산다고 막 20% 30%씩 오르는 그런 회사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유 현금이 넉넉한가, 이제 파이낸셜이 좋은가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워낙 이런 좀 턴어라운드 스토리라든지 아니면은 작은 회사가 뭔가 이제 커지려고 노력하는 회사들을 보면은 이제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보유 현금으로 약간 어느 정도 땜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유 현금 자체가 없다면은 거기서 이제 유상증자를 하든지 돈을 더 빌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당연히 이제 주가에 이제 주가를 압박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growing industry냐 이제 secular growth가 있는 업종이냐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플랫폼 비즈니스 좀 좋게 보고 있고 당연히 이제 secular growth, secular 트렌드가 좋은 것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뭐 AI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방산이라든지 굉장히 지금 그냥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원하냐? 지금 정부가 원하는 비즈니스가 뭘까요? 뭐 생각했을 때 크립토, AI 뭐 이런 거와 어느 정도 온라인이 돼 있으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 뭐 트럼프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출신이고 지금 금리 인하를 이렇게 강요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그런 부동산을 좀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도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원하냐? 네, 제가 보기엔 정부가 원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케이스에서는
뭐 트럼프가 워낙 스트롱맨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심사와 이렇게 어긋나지 않은 인더스트리 또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매니지먼트 트랙 레코드가 어떠냐? 이 그 매니지먼트에 대한 예전에 무슨 뭐 횡령을 한 그런 레코드가 있다. 그러면 아무리 뭐 주가가 좋고 뭐 돈을 잘 벌어도 조금 좀 주춤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매니지먼트가 좀 깔끔하고 그리고 이상한 짓 안 하고 그리고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서 좀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보기엔 이것도 이 조건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이 5개 중에서 한 4개 정도는 맞아야지 이런 턴어라운드 스토리에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좋아하고 제가 직접 투자하는 이제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뭐 이거 그대로 뭐 이제 이걸 투자 추천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 정도 그냥 인터테인먼트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시원하게 구독자 버튼과 라이크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